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엊그제 추분이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춥다란 느낌까지도 들고 있죠. 자,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근데 한 설문조사를 한번 봤더니요. 한 60% 이르는 사람들이 추석을 지내고 오면은 몸살이다, 어깨 통증이다 이런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 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명절을 보낸 후 이 근골격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요. 여러분의 환절기 척추건강관리법 알아볼까 하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그리고 5200번 2대의 상담 전화로 궁금증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로 한번 상담하시고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환절기 척추질환의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단풍도 지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런 환절기가 되면은 안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보통 환절기가 되면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가장 많고요. 그런데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관절 및 허리에도 통증이 잦아집니다. 이유는 낮과 밤에 일교차가 커지면서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에 경직이 일어나게 되고 경직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가벼운 운동에도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안 하던 산행을 하게 되면 무릎 통증도 발생할 수 있지만 허리에도 충격을 주어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르막을 오를 때나 내리막을 내려갈 때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온몸의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중심을 잡기 위해 계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산행을 하고 나면 다음날 일어날 때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러나 통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시게 되면 관절과 허리에 무리가 가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점점 더 추워져서 결국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어 야외 활동이 줄고 그러므로 따라서 근육과 인대의 경직은 더욱 심화되어서 환절기 이 시기에는 통증이 다른 시기보다 증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기도 하고 단풍도 되다 보니까 안 하던 등산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갑자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척추에 무리가 가지는 않는지 꼭 한번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환절기의 척추 건강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꼭 환절기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척추 건강을 위해서 주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평소에 허리가 약하셔서 통증이 자주 있으시던지 아니면 벌써 병원을 다녀오셔서 가벼운 진단을 받으신 분들인 경우에 더욱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먼저 허리 근육이 경직이 되어 있다면 이를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어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운동을 하시기 전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출 전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는 것도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안 좋은 자세로 물건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주의하셔서 천천히 들어 올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척추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와 술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물론 술과 담배는 상식적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간편하게 보면은 척추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디스크 조직이 특히나 담배에 취약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디스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척추뼈에 1차적으로 혈관이 가서 척추뼈를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척추뼈에서 남는 여분의 영양분과 산소를 디스크로 공급해주는 이런 2차적인 방법으로 영양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이 디스크는 순환이 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담배를 피시게 되면 뼈로 들어가는 혈관이 혈류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디스크로 들어가는 영양분이나 산소가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네. 이러한 빈도와 그 횟수,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게 되고요. 또 일상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디스크가 회복을 해야 될 때 적절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회복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악화되는 수도 있습니다. 술 같은 경우는 영양 불균형과 함께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있어서 통증을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술과 담배는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피해야 될 치명적인 기호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술과 담배 사실 모든 병에 있어서 좋지 않다라는 얘기 늘 해드리고 있는데요. 디스크가 특히나 술과 담배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 일으키는 척추 질환, 하나만 꼽을 수 없고 좀 여러 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척추 질환을 짚기 전에 구조, 이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좀 더 잘 알 것 같아요. 네, 척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척추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 등 총 33마디의 뼈가 S자형의 곡선을 이룹니다. 이는 위에서 떨어지는 체중을 받아내기 위해서 곡선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 척추뼈와 뼈 사이에는 외부 충격을 흡수해주고 체중을 지탱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 물렁뼈 바로 뒤쪽으로 척수라고 하는 뇌로부터 우리 몸 각 부위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때 병이 생겨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만약에 압박을 당한다면 그 증상은 허리 통증 및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하지 방사통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신경 주위에 정상 구조물이 이상이 생겨서 신경이 압박받는 경우에 그 부위에 따라서 요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과 같은 질병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요, 보통 자세가 나쁘면 척추 질환이 생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지 말아라, 다리를 꼬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대체 이렇게 나쁜 자세들이 척추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길래 그러는 건가요? 네. 척추를 진료하시는 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예, 바로 올바른 척추 자세를 유지하세요라는 말인데요. 예, 척추는 우리 인체의 중심이고 또 기둥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몸을 세우고 앉고 서고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척추 관절은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과정에서 척추에는 많은 부하와 충격이 가해지는데요. 우리 척추는 이 충격을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인 디스크가 이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간단한 그림을 보면서 부하에 대해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예, 이 그림은 척추뼈를 디스크가 받치고 있는 형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뼈를 안정감 있게 똑바로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네. 나쁜 자세로 인해서 엉뚱하게 한쪽만 받치고 있다든지 하면 그 디스크는 한쪽으로만 계속 힘을 받게 되고 네.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거나 디스크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 기본 탄성을 잃어버리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뼈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어 뼈 뒤로 내려가는 신경길이 좁아지고 또는 윗뼈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뼈끼리 부딪혀 어긋날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바른 자세를 통해 디스크를 올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 한번 살펴보면 사실 누워있는 시간보다는 앉아있는 시간 혹은 서있는 시간이 좀 많기 마련인데요. 자,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서 자주 취하는 자세들, 이 자세들을 좀 중점적으로 척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하루를 생활할 때 다양한 자세를 취합니다. 네. 특히 대표적인 자세가 서거나 앉거나 하는 자세일 텐데요. 그렇죠. 예, 간단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도표로 만든 건데요. 우리가 바른 자세로 똑바로 서 있을 때 왼쪽에서 세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받는 하중을 1이라고 한다면 허리를 숙이고 물건을 들게 되면 그 하중은 2배까지도 늘어나고 만약 의자에 앉아서 물건을 든다면 그 하중은 약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똑바로 서 있는 자세와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자세를 비교해 보시면 네. 앉아 있는 자세에서 서 있는 자세보다 1.5배의 하중이 더 실리게 됩니다. 네. 이는 고관절을 꺾어 놓은 상태에서 허리를 바로 하기 위해서 허리에 보다 많은 힘이 들어간다는 사실인데요. 서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허리 건강을 위해서 바른 자세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물건을 들지 않고 그저 테이블에 앉아서 일을 보시는 사무직이라 하시더라도 그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선 자세보다 앉은 자세에 보다 많은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바른 자세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척추는 그만큼 무게를 받아서 힘이 들게 되고 자연적으로 척추 상태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좀 의외였던 게 당연히 앉아 있는 게 좀 무리가 덜 가지 않을까 했는데 반대로 네. 서 있는 게 덜 가는 자세였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척추 건강을 위해서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책상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오랜 시간 앉아서 척추가 좀 약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척추 질환 하면은 보통 허리 디스크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허리 디스크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대부분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를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흔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척추 구조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척추 구조물은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그 완충작용을 하고 있고 그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척추는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충격을 많이 받는 디스크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옆에서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병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 척추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디스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조물에 변화가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에 그 노화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굵어지게 되면 이 안을 지나가고 있는 관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허리 통증 및 다리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척추는 벽돌을 가지런하게 쌓아놓은 것 같은 딱 맞는 바른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열이 틀어져서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를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이 두 질환은 외래에서 보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 하나는 척추 주변을 싸고 있는 인대에 석회가 끼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후종인대 고라증이라고 하는데 흔치는 않지만 네. 이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퇴행성 변화에 오는 이 척추 질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은 통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질환임에 분명한데 그 고통만큼 더해지는 괴로움이 있다면 이 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 또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상이 계속적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선생님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리 몸이 경직되기 쉬운데요. 이런 상태에서 평소에 안 움직이시다가 단풍 구경 가신다 하시면서 운동하시면요.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과 함께 이런 부분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나는 허리를 뒤로 딱 자빠지는 낙성을 해서 네. 다친 데가 하면 좀 오래됐거든요. 네. 2013년도 다쳤는데 네. 그래 그 시술을 시술을 했는데 네. 뭐 하망구망 대본 내리만 나는다 하고 뭐 뻗어 나간다 하고 이런 게 며칠 안 돼서 그만 너무 아파가지고 이래 지금 자꾸 허리가 꼬부러지거든요. 신경이 누질리고 그렇다하네요. 신경이 눌렸다고요? 예, 그 배 시술할 때 그 신경 누질린 걸 못 보고 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로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지금도 요 제가슴 밑에가 얼른 쉽게 설명하려고 문 줄로 이래 홀켜가지고 뒤에서 땡기는 것처럼 자꾸 땡기는 것처럼 이래 무뎌져가지고 때를 메고 복동 가다 또 제키고
좀 가다 또 제키고 네. 그래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네, 어머님이 2013년도에 넘어지시면서 시술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 시술을 혹시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그 뼈의 단단함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술을 한다고 설명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예, 어머님이 지금 증상을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넘어지고 다치신 거 하나 하고, 현재는 그러한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걸으실 때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질환은 겹쳐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질환입니다. 예, 넘어지셔서 뼈가 다쳐가지고 그 다친 거에 대한 치료로 우리 선생님께서 그 뼈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술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 척추관 안쪽에 다른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으면 어머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꾸 자세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그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자꾸 구부러지시는 이유는 이전에 넘어지시면서 다친 그 병 때문이 아니고 현재 그거와는 상관없이 가지고 계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증상 때문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그 뼈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기보다는 예. 뼈가 아닌 다른 신경이 눌린다고 하는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신 이유이실 겁니다. 근데 이 질환인 경우에는 어머님이 자꾸 자세가 구부러지시는 이유가, 구부러지지 않으면 어머님이 보행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걷다 보면은 구부러지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안쪽에 병이 굉장히 깊어지면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이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금 근치적인 방법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고 치료를 진행해 주셨던 선생님과 한번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질환의 치료의 계획에 대해서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다친 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협착증이라는 병이 의심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방금 전화 거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마 이 상황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사요법을 시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주사요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이 계속된다 그러면 심각하게 그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이고, 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하기가 좀 그게 해서. 네. 근데 이제 병원을 가봤어요. 네. 보니까는, 신경이 밀린 걸 모르고 시술을 해서. 네. 이제 본치기가 좀 힘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번 할 수술이 있는데. 네. 7, 8시간 해가지고. 어디가 땡글리고 조금 이런 형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자신이 없어서 그죠. 답답이 또 이래 한번 이제 봤습니다. 네. 그럼 네. 어떻게, 예. 예, 우리 어머님이 지금 보행을 조금 불편해 하십니다. 어머님이 지금 장을 한번 볼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억지로 이제 조금 걸어 나가다 복대를 또 매거든요. 네. 그거 가다가 조금 이래 데키고 들고 또 어디 이래 좀 높은 데를 피고 좀 섰다가 걷고 이렇게 탈살 가기는 가도 좀 가면 구부러져요. 네. 자꾸. 어머님이 그러면은 시장을 한번 지금 추석 명절이시니까 장을 보러 이제 가실 텐데 이 장을 한 번에 다 보고 돌아오실 자신이 없으신 거죠? 자신이 없지요. 우리 네. 오늘 내가 설날인데 다 하고 그래부터 그건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머님이 자신이 방금 얘기해 주신 치료법 우리 선생님이 큰 수술을 지금 권유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한 부위만 생기기보다는 그 병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도 여러 부위에도 같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머님이 이 병이 오래되셔가지고 여러 부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광범위하게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했을 때 어머님이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아지는 것은 어머님이 보행 거리가 길어지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장을 보실 때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다 그러시면은 그러한 부분이 수술 이후에는 많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허리에 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허리의 약화가 사실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머님이 광범위하게 수술을 지금 권유를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 과정도 굉장히 길 것이라서 당장 수술하시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만큼 건강한 생활을 바로 하시기보다는 상당 기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수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생만수 건강클리닉 오늘 환절기 척추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그리고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척추관 협착증, 전방 전이증 같은 다양한 질환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게 병이 다르면 치료법도 다를 테니까 뭔가 증상이라고 따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다른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질환이 다른 만큼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를 설명하기 이전에 척추의 증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척추 질환은 그 원인이 대부분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이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해부학적인 모양의 변화가 오기 전에 기능이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문제없이 잘 해내던 동작이라든지 일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요통이 생기는 거죠. 네. 이 단계를 더 넘어서서 병이 진행하게 되면 해부학적인 변형, 즉, 망가진다든지 부서지는 부분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해부학적인 변화 자체가 우리 척추 질환의 증상을 만들기보다는 그렇게 변화가 온 것이 척추 뒤를 지나고 있는 신경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 신경이 느끼는 증상을 우리가 척추 질환의 증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병소는 허리에 있지만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은 점점 다리 쪽으로, 허리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 네, 내려가는 맞아요. 하지 방사통이 생기게 되죠. 네. 이것은 허리를 지나고 있는 그 신경이 어디를 자극받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리 나타납니다.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만을 자극을 받았다 그러면 점점 심해지면 허리 통증뿐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 또는 더 심해지면은 종아리나 발까지 통증이 내려갈 것이고요. 또 우리가 보행에 쓰이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다치게 되면 하지마비도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척추관을 지나고 있는 신경은 대소변을 관장하는 신경도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병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는 이 신경마저도 손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대소변 장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디스크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척추 질환들이 점점 심해지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척추에 불편함이 있으셔가지고 여기저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아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보면은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좀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네. 주간판 탈출증에 대한 체크리스트 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건데요. 거기에 체크를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그 항목들 중에 서로 겹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네. 이는 결국 이 질환들이 심해지면 신경을 괴롭혀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체크를 해서 본인 건강에 관심을 갖는 건 좋겠지만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나는 디스크야, 나는 척추관 협착증이야 라고 이렇게 속단하기는 사실은 증상만 가지고 그런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네. 속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체크리스트에 체크되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내가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더 중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사진과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환별로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먼저 네. 가장 대표적인 요추간판 탈출증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의 병이 생기는 것인데요. 디스크는 뼈 사이에 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척추 디스크 뒤쪽 편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은 디스크가 기능이 떨어지고 더 진행이 되면은 망가져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괴롭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디스크는 신경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디스크 쪽에 하중이 걸리는 상황에서 통증이 증가됩니다. 즉 앞쪽에 있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굽히는 상황에서 통증이 증가되는 거죠. 역시 증상은 척추 질환의 공통적인 증상인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허리 통증과 다리로 뻗어나오는 방사통이 측정이 되겠습니다만 굽히는 자세에서 보다 힘들기 때문에 일어나서 뭐 신발끈을 맨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것이 힘들어지실 테고요. 그리고 누워서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하지 직거상 검사를 시행했을 때 일종의 보면은 누워서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증상을 하지 통증을 그대로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디스크에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는 누워있는 안정된 자세에서는 통증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질환과의 큰 차이 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면 앞서서 이 상담 전화 주셨던 분 보시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힘들어서 앞으로 구부리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퇴행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의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뒤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척추관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앞쪽에 있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과도하게 눌러도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척추관 양쪽에 형성되어 있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관절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관절이 비후화되어서 척추관 안쪽으로 침입에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더 완전 뒤쪽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척추관을 침범해 올 때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환도 어찌 보면은 처음 시작은 디스크 쪽에 있는 퇴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쪽에 퇴행성 변화가 오면 처음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통이 발생하게 되죠. 네. 요통이 발생하는데 주간반 탈중증과 그 차이 나는 점은 이 허리 디스크병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가 망가지면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반면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병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디스크 기능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생기지만 이것이 장기화되게 되면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기능이 떨어진 디스크의 기능을 대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후관절에 비후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요통이 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치료가 되어서 증상이 소실된 것이 아니고 뒤쪽에 있는 관절이 비유화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디스크에 다시 퇴행성 변화나 충격을 받게 되면 통증이 다시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후관절의 비유를 불러오게 되겠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지는 않더라도 아팠다가 나왔다가 아팠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허리가 아팠다 나왔다 아팠다 나왔다를 아마 반복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하는 우리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는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비호가 진행이 되게 되면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게 되고 더 심하게 누르게 되면 이 혈관을 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누르기 때문에 혈액순환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추간판 탈출증과 크게 차이 나는 점은 디스크병은 앞쪽으로 숙였을 때 디스크에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되는 반면에 이 질환은 신경 뒤쪽에 있는 후관절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뒤쪽으로 오히려 제꼈을 때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든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질환을 앓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통증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숙였을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지 직거상 검사처럼 강제로 누운 상태에서 꺾어보는 자세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려봐도 허리 디스크병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재현이 되는데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는 이 환자분들은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네. 또한 이 경우에도 결국 시간이 진행되면 척추의 공통적인 증상과 같이 허리 통증과 다리의 통증이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징적으로 숙이면 뒤쪽 부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세가 자꾸 굽어집니다. 네. 본인도 모르게 조금씩 굽어집니다. 아까 좀 전에 상담을 하셨던 우리 어머님도 본인도 모르게 자꾸 굽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등을 펴야 된다. 즉 자신이 자세가 안 좋은 걸 알고 자꾸 펴시려고 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편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엉덩이를 쑥 빼고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자꾸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더 치료를 하지 않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신경을 압박하는 걸 넘어서서 신경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마저 압박을 가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이제는 서서 걷거나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기본적인 신경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발생해서 결국은 앉아서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 거리를 예전에는 별 문제 없이 걸으셨던 그 거리를 걸으실 때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쉬어서 가셔야 되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정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디스크는 앞으로 굽히면 아프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뒤로 똑바로 서 있을 때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허리가 굽게 되는 건 협착증이라고 하네요. 자, 근데 증상을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비전문가인 저희가 듣기에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계신가요? 예, 물론 이 척추 질환의 진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병력을 들어보고 이것이 진짜 척추 질환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외래로 오시면 병력을 충분히 들어보고 의학적 검사나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것이 척추 질환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가장 간단한 검사인 엑스레이를 시행하고 네. 정밀 검사인 CT나 MRI를 촬영해 보게 됩니다. 그림 보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 엑스레이를 먼저 찍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방사선을 통해서 찍는 사진이다 보니 뼈의 생태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또한 허리를 굽히고 뒤로 제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성을 주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척추가 안정감이 없이 흔들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보는 뼈에 국한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디스크 상태 또는 신경이라든지 근육의 상태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척추 질환이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면 CT나 MRI를 찍게 되는데요. 네. CT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엑스레이와 같이 방사선을 이용해서 찍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엑스레이 수십 장을 찍어서 이거를 컴퓨터로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뼈의 단면이 굉장히 잘 보이는 반면에 방사선 투여량이 많아서 너무 자주 찍기는 좀 곤란하고요. 연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경이라든지 근육, 인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엑스레이보다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 실루엣이 보여져서 엑스레이보다는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만 여기에서 병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검사인 MRI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MRI 같은 경우에는 네. 신경 상태와 디스크 상태 그리고 근육이나 인대 모든 연부 조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서 병의 모양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MRI는 정밀 검사이다 보니까 촬영 시간이 조금 길고 밀폐된 공간에서 찍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용이 약간 고비용이라는 게 단점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좀 고비용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엑스레이, CT, MRI 중에 콕 집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MRI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예, 척추 질환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네.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는 감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냐를 나타낼 때는 정확한 사진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는 세 장의 사진은 맨 왼쪽부터 허리 디스크병 환자분의 사진, 가운데는 척추관 협착증, 맨 오른쪽은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그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까만색 부분이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예.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병 환자분 사진이시고요. 가운데 있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은 자세히 보시면 디스크도 나와 있지만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뒤쪽에 있는 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쪽에 인대가 비유화되어서 결국 그 사이를 지나고 있는 신경이 디스크와 두꺼워진 인대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환자분을 엑스레이로 만약에 판단한다 그러면 현재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 부위는 서로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MRI로 보면은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죠. 전방 전이증도 보시면 화살표가 서로 어긋나 있는데 서로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그 빈틈을 타고 디스크가 나와 있는 부분,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는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지죠.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이런 정확한 사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해서 척추 질환이 있다라고 판명이 났을 때 네. 네,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다들 수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술은 또 무섭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분 할 거 없이 수술은 다 두려운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술이 아니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척추 질환은 신경을 건드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신경이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네.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적은 증상일 때 벌써 병원을 찾아오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 발견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찍어서 척추 질환이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1단계로는 가장 간단하게 먹는 약과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네. 조금 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과 같은 주사요법을 시행하여서 경과를 보게 됩니다. 약 3, 4주에 걸쳐 가지고 치료를 진행하여서 증상이 완전히 소실이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요. 치료가 되지 않고 증상이 낫지 않는 분들이 한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치료 방법인 신경성형술을 시행해서 보다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선생님과 함께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추석 명절 앞두시고 나중에 아프다 이런 일 너무 많이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오늘도 2대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그리고 5200번 2대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허리 협착증이라고. 예, 협착증이요. 네. 처음에는 이 허리에다가 주사를 맞고 하면 한 20일 정도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이 계속돼 갖고 네. 가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시술이 좋다고 그래갖고 시술을 한번 했거든요. 네. 했는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내가 수술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수술하면 더 안 좋니. 그래서 좀 문제거리가 되는데 좀 잘 할 수 있는가 네, 걱정이 되시는 거죠. 예. 네, 선생님 어떤가요? 예, 그러면 지금 수술을 권유받으시고 수술을 하신 상태는 아니신 거죠? 예, 안 했어요. 예, 아버님 지금 보행 상태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보행 상태는 한 100m쯤 걸어가면은 이 양쪽 엉치가 아파갖고 걷지 못하고, 그리고 이 일도 저 일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예, 아버님 혹시 좀 불편하시지만 혹시 척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척추 건강이라는 게 이래 자전거를 타면 허리가 좀 덜 아프거든요. 걷는 네. 것보다. 네. 그래서 자전거를 탔더니 예, 저 엉치는 안 아픈데 허리가 아파요. 예. 그래가지고- 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그 보행을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하시려고 물론 노력을 해보실 텐데 서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오래 걷게 되면 역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자세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오래 걸었을 때 말고 처음에 막 일어나셔가지고 걸으시려고 하실 때 바른 자세가 만들어지시나요? 예, 괜찮아요. 그거. 네, 그러면 아버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은 지금 주사 치료를 하셨는데 주사 치료의 효과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혈액순환의 장애가 있어서 긴 거리를 한꺼번에 걷지를 못하십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신경에 혈류장애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더 진행하게 되면요.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데 이 수술을 하게 있어가지고 우리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하고 난 다음에도 결국 이 약해진 허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척추 관절의 힘이 이제 얼마나 올라오고 주변 조직들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척추관 환자분,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 병의 이완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세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구부러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재활 과정에 있어서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른 자세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재활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근데 아버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바른 자세는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셔서 지금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하셔서 오래 못 걸으신다 뿐이지 자전거도 타시고 해서 어느 정도 근육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셨을 때 물론 제가 사진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라 한다면 수술하셨을 때 상당히 좋은 경과와 예우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께서 수술을 충분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용기를 내셔서 수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결정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술 없이도 치료를 할 수 있다. 아까 신경성형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시술인가요? 네, 신경성형술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환자의 통증이나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여의치 않아서 네. 많은 제약이 있을 때 시행하는 그림이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요법입니다. 예, 지금 그림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왼쪽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시암이라고 하는 영상 장치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하는 건데요. 꼬리뼈 부위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약 1mm 되는 아주 좁은 관이 들어갑니다. 이 관이 척추 부위에 병소가 되는 부위를 찾아 들어가서 그 신경 주변에 유착을 분리해주는 분해 효소와 또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소염제, 또 부종을 빼주는 고농도의 식염수를 투입해서 유착된 신경이 박리가 되고 신경 압박이 감소되고 또 염증이 가라앉혀서 통증을 없애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 시술은 여러 부위에 병소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도 시술이 가능하고 또한 시술 시간 동안 20분 이내로 짧게 끝납니다. 네. 그리고 시술이 끝난 다음에 2~3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통증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보행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날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큰 네. 장점을 가진 시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뭔가요? 예, 다음 그림은 수술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근치적인 방법인 병소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수술을 진행할 때 현미경과 레이저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약 1~2cm 정도의 작은 절개만 놓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정상 구조물에 대한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병소 부위만 안전하게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네. 또한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함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떤 질환이든 사실 예방할 수 있으면 그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척추 질환도 좀 예방이 가능한지 할 수 있다면 방법은 어느 게 있는지요? 네, 척추 질환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병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허리가 무리가 가는 동작들을 세세히 교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온돌방 및 그 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거나 네. 허리를 구부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사를 하거나 TV를 볼 때 양반다리를 하고 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를 구부리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굳이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으셔야 된다 그러면 좌식 의자라든지 아니면 벽에 기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물건을 바닥에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될 때가 있으실 텐데 네. 이렇게 되면 허리뿐만이 아니라 이걸 바라보기 위해서 목도 같이 굽어지게 돼서 네.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꼭 탁자라든지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모니터를 눈높이 정도로 충분히 올려서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척추 자세를 바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오래 앉아서 작업을 하셨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목과 등과 허리에 경직이 올 텐데 이를 풀어주기 위해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한 번씩 일어나서 걸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구부정한 나쁜 자세를 최대한 피하고 목과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고 또한 튼튼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신다면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이것들을 잘 지키면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참 할 일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쪼그리 앉아서 음식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무거운 거 옮기기도 해야 되고요. 자, 이럴 때 허리에 통증이 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러면 이럴 때 좀 응급처치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허리가 조금 아프다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경우가 많지는 않으시니까요. 단순 요통일 수도 있고 또는 급성기에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셨을 때는 네. 허리에 자극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 상황에서 통증이 발생한 부위를 주물러서 통증이 떨어지신다면 가벼운 마사지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수건을 축여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아니면 핫팩을 이용해서 우리 통증이 있는 부위에 데워주신다면 통증이 풀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안정을 하시고 근육을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어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네.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가볍게 주무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간혹 어르신들이 아기들한테 밟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강도를 주무르라고 한 것은 아니고 가볍게 통증이 온 근육의 순환을 증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마사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밟힐 수 있을 정도를 참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성으로 생긴 통증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가지고 계신 통증이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핫팩 같은 거를 많이들 하시는데 핫팩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핫팩이라든지 뜨거운 물수건을 대는 것은 척추 깊이 있는 곳까지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척추 관절이라든지 근육에 통증이 생겼을 때 그 통증이 오래되면은 근육에 긴장이 옵니다. 그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면 결국 근육통이 생기는데요. 이 근육에 생겨 있는 통증 물질이나 피로 물질들을 빠른 순환을 통해서 흩어버리기 위해서 핫팩이라든지 따뜻한 수건을 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근육통인 경우나 척추 안쪽에서 가벼운 자극에 의해서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급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 며칠이 지속이 될 때 그때 이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며칠까지는 괜찮다. 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예,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길게 취하시는 것도 허리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의 안정에서 활동이 제약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가벼운 근육통이나 염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안정 기간을 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이 되신다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명절 연휴 조금이나마 허리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단 운전하실 때 휴게소에 틈틈이 들리시고요. 또 일어나서 기지개 또 한번 펴주시고 스트레칭도 한번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명절 음식 만들 때도 한 번씩 일어나서 기지개 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선생님과 함께 척추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척추 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시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들을 시행하시면 좋겠고요. 또 불편함이 생기셔도 가벼운 증상일 때 미리미리 관리를 하신다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추석 명절 기간 꼭 아프기 마련일 때가 또 있습니다. 근데 병원도 문을 닫았고요. 약국도 문을 닫았고 그야말로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요, 이 추석 당일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은 문을 연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민간 의료기관이나 휴일 지킴이 약국도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약국인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선 첫 번째로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그리고 119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에 명절병원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을 끝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조금은 건강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생방송 건강클리닉과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삶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